자, 다음으로 다차원 배열과 메모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것도 단일 차원하고 뭐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근데 다차원 배열을 사용을 했을 때 이 시작 시점에서부터 메모리가 어떤 식으로 할당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를 사용을 할 때 어느 순간에 실제 객체 할당이 완료되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첫 번째로 보시면 2차원 배열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차원 배열은 3차원이든 4차원이든 전부 다 뭐 1차원의 연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2차원 배열을 한번 예시로 보시고 3차원이나 4차원 배열 같은 부분을 유추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2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방식은 앞서 1차원 배열하고 유사하게 자료형 뒤에 배열 참조를 적는데요. 2개를 적으면 2차원이고 3개를 적으면 3차원, 4개는 4차원 이러한 식으로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배열 객체를 선언하는데 이 배열 객체 역시 그냥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다차원 배열을 선언해도 배열 객체는 런타임 스택 영역에 4바이트로 딱 하나만 할당된다 라는 거고요. 자, 얘는 선언을 할 때 역시 1차원과 마찬가지로 배열 객체 뒤쪽으로 배열 참조 연산자를 코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은 이게 다차원 배열이다 보니까 이렇게 앞뒤로 분산을 해서 나열시켜 배열 참조 선언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 2, 3번 다 동일한 방식인데요. 문제는 2번으로 선언했을 때, 3번으로 선언했을 때 이때 이 배열 객체 뒤에 초기화시키는 게 여러 개 있다, 혹은 선언이 여러 개 있다 라고 하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테스트 하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선언을 먼저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테스트 2로 만들 거고요. 3. 자, 여기에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캐릭터 배열 요소로 A라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런타임 스택 영역에 A가 4바이트로 할당이 되겠네요. 두 번째로 롱 형태로 하나를 선언하는데 B라는 것을 선언을 해두었습니다. 역시 B도 4바이트로 메모리가 할당이 될 거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인티저 C를 이제 선언을 하는데 배열 참조를 맨 뒤쪽으로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할당을 시키면 이제 2차원 배열의 각각의 공간을 선언한 거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전부 다 현재는 쓰레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시키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럼 이러한 다차원 배열은 어떻게 초기화를 시킬까? 앞서서 보셨다시피 첫 번째, 선언과 동시에 값을 할당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1차원 배열에서는 이러한 대괄호를 한 번만 묶어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묶는 것을 또 한 번 더 묶어서 사용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다차원 배열의 초기화 형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영역에다가 이 방식으로 초기화를 시켜보면, 물론 여기서 그냥 바로 A를 출력하면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마우스 올려보시면 로컬 베리어블이 초기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첫 번째 초기화 방식으로 우리가 hello H E L L O, 자, hello라고 하는 요 글자를 이렇게 나열을 시켜 보니까 얘는 1차원 배열의 초기화 방식이었잖아요. 걔를 2차원에 넣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묶음을 또 하나 더 만들고 콤마 이번에는 A, B, C, D로 할게요. A, B, C, D.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차원의 배열, 요게 한 차원의 배열. 뭐 또 하나 더 만들면
BBC라고 만들까요? BBC. 자, 이렇게 만들면 한 차원짜리 3개가 만들어졌네요. 자, 이렇게 된 거를 다시 대괄호로 묶어버리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바로 요 2차원의 충족을 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몇 행 몇 열이 되냐면, 자, 첫 번째 몇 행이 되냐면 1행, 그 다음에 2행, 3행.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요 공간에는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배열이 만들어진다. 뒤에는 배열인데요. 자, 문제는 3개의 배열이 0번째 배열은 몇 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3개의 배열이 만들어졌는데 조금 중구난방이네요. 어떻게요? 3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0번째 게 만들어졌고요. A의 0번째 게 만들어졌는데 얘한테는 또다시 5개의 배열이 만들어져 있고요. 두 번째 A의 1번째는 항상 배열은 0번부터 시작하니까 1번째는 몇 개가 만들어져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4개가 만들어져 있네요. 다음에 A의 2번째는 몇 개가 만들어져 있냐면 BBC니까 3개가 만들어져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뒤에는 5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는 이러한 동적 형태의 배열이 완성이 되었네요. 자, 여하튼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값을 적을 수는 없죠. 자, 해서 3개가 이제 이러한 식의 3개가 할당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출력해 볼 수 있느냐? A의 0번째를 출력하십시오 라고 하면 뭐가 출력이 될까요? A의 0번째는 요 5개가 들어있는 요 놈이 출력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A의 1번째는 4개가 들어있는 A, B, C, D가 출력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출력되어야 될 텐데 실행을 시켜보시면 다음과 같이 A의 1번째인 A, B, C, D 요 4개가 차례차례 출력이 되네요. 사실 이거 8버전 아니었으면 정상적인 출력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A의 1번째에서 나는 B를 출력시키고 싶어요 라고 하면 1번째 몇 번째입니까?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그러면 얘 역시 마찬가지로 0번째 다음에 1번째, B는 1번째니까 역시 1번째를 출력시키겠습니다 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B가 출력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0번째 거를 출력시켜 볼까요? A의 0번째 거를 출력시켜 보시게 되면 hello라는 글자가 출력됐는데 나는 여기에 O라는 요 문자만 출력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A의 0번째 0, 1, 2, 3, 4, 4번째네요. 그래서 4번째 거를 출력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O라는 요 영문 소문자가 출력이 되었네요. 마찬가지겠죠, 뒤에도. 해서 이러한 식의 다차원 배열을 사용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초기화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개수 대 개수로 주는 거, 이 방식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개수 대 개수로 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지정 안 해주고 1번과 3번의 혼합 형태로 이제 초기화 시키면서 값을 지정해 주는, 유해 줄 수 있는 거. 자, 이거는 선언과 동시에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요거 두 개는. 자, 그래서 일단 두 번째 거는 요 개수 주는 거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개수로 주게 되면요. 위에 것처럼 0번째는 5개, 1번째는 4개, 2번째는 3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줄 수 있냐면 B에다가는 U롱으로 주는데 3행 2열로 주겠습니다. 이러면 얘는 어떻게 할당된 거냐면 B의 0번째도 몇 개입니까? 2개. B의 1번째도 2개. B의 2번째도 2개. 자, 이런 식으로 고정된 가장 마지막 값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시킬 때 나는 B의 1번째에 있는 첫 번째 거를 출력하고 싶습니다. 요 1번째 거에 있는 첫 번째 거. B에 2개밖에 없으니까 0번, 1번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 거에 있는 1번째를 출력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출력을 시켜보시게 되면 0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그럼 값을 조금 채워볼까요? B의 0번째의 1번째의 값은 100으로 넣고요. B의 2번째의 0번째의 값은 200으로 넣겠습니다. 그럼 저는 B의 2번째의 0번째를 출력해 볼게요.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당연히 200이 나오겠죠? 자, 실행을 시켜보시면 20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네요. 자, 이러한 식으로 값을 할당시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보셨다시피 그냥 초기화를 하면서 초기 값을 주면서 인티저 배열 하면서 초기 값을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1, 2, 3, 두 번째는 4, 5, 6, 세 번째는 7, 8, 9, 10. 자, 이러면 어떻게 할당된 걸까요? 이러는 C의 0번째는 몇 개? 3개. 1, 2, 3이라는 3개고요. C의 1번째는 역시 3개. C의 2번째는 4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각각을 출력시켜 보시게 되면 자, C의 2번째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출력을 시키니까 자, 이번엔 조금 이 캐릭터와 다른 형태로 출력이 되었네요. 조금 전에 그 캐릭터로 선언되어 있는 배열에서 0번째를 출력을 시켜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헬로우라는 게 나왔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기를 C의 2번째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7, 8, 9, 10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얘는 이상한 객체값이 나왔습니다. 객체값 골뱅이 뭐 해시코드 이런 식으로 나왔죠. 원래 배열도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얘처럼 ABCD가 나오면 헬로우라는 저런 문자열로 나열시키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거는 1.8부터 그 배열 출력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어딘가에 주소 값이 나와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가 선언되어 있는 힘 영역의 주소를 출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2의 4번째는 없죠. 3번째. 왜냐면 0, 1, 2, 3 해서 3번째를 출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어서 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요.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네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요거죠. 제일 끝에 거. 다차원 배열에서는 이런 형태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쪽의 개수만 정해놓고 뒤쪽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이제 할당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이거는 좀 익숙해지셔야지 쓰기가 괜찮은데요. 한번 예를 들어 작성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선 스캐너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자, 스캐너 객체 만들었으면 배열을 선언하는데 인티저 배열, 2차원 배열을 선언합니다. 서브젝트로 하지 말고요. 데이터 인티저로 일단 3개를 선언을 할 거고요. 뒤에는 공백으로 선언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라는 공간은 일단 3개가 만들어진 거는 맞아요. 데이터의 0번째가 있다는 얘기고 데이터의 1번째가 있다는 얘기고 데이터의 2번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1번, 0번째가 지금 몇 개인지 1번째가 몇 개인지는 선언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제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for 인티저 i는 0에서부터 i가 3보다 작은 동안 플러스 플러스 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i 데이터의 i번째 공간은 몇 개를 만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었고요. 인티저 x에다가는 in.nextInt 해서 값을 입력받았어요. 그러면 입력받은 그대로 데이터의 i번째 공간은 newint에서 x개만큼을 할당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데이터의 i번째라는 요 공간, 다시 말하면 요 공간에 몇 개의 배열 요소를 만들겠습니까? 라고 하면 앞서서 여기서 보시면 0번째는 3개, 1번째는 3개, 2번째는 4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다라면 여기에 3을 입력하면 0번째는 3개의 배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3개, 그 다음 4개 이런 식으로 입력받아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들고 나서는 나중에 출력을 한번 시켜볼게요. 인티저 i는 0에서부터 i가 3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해서 여기서는 출력하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데이터의 i번째의 공간 개수는 하고 물었을 때 데이터의 i번째의 랭스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이거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해서 랭스를 통해서 출력을 시켜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하게 되면 0번째 공간을 몇 개 만들겠습니까? 10개 만들 겁니다. 1번째 공간은요 4개 만들 거예요. 2번째 공간은 8개 만들 겁니다. 라고 하고 나면 데이터의 0번째 공간 개수는 10개. 다시 말하면 얘가 10개가 돼버린 거죠. 다음 두 번째 1번째 공간의 개수는 4개. 얘가 4개의 공간이 된 거고 2번째 공간의 개수는 8개. 자, 이러한 식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동적으로 그 하위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려면 바로 선언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선언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이미 개수가 몇 행 몇 열로 지정된 거고 그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값을 주는 요 값에 따라서 몇 행 몇 열이 정해지는 건데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은 동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확장 혹은 축소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각각의 길이 값에 대해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length라는 객체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 여기 C를 봤을 때 C의 0번째 점 length는 얼마일까요? 자, 이게 바로 3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아까 C의 길이는 3개, C1의 길이는 3개, C2의 길이는 4개 이랬는데 그걸 전부 다 어떻게 추출해낼 수 있냐면 점 length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C의 length는 얼마일까요? 자, C의 length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C라는 것이 첫 번째로 나타내는 길이, 요거 몇 개입니까? 라고 묻는 건데 몇 개입니까? 하나,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3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C2의 length로 하는 게 비교가 나겠네요. C2의 length는 4죠. 4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당연히 뭐 C1의 length는 3, C0의 length도 3. 자, 위에 거 보시면 얘는 B의 length는 얼마입니까? B의 length는 여기 있죠. 3개. 그러면 B0의 length는 2개, B1의 length도 2개, B2의 length도 2개. 자, 위에 거 보시면 A의 length는 몇 개입니까? A는 하나, 그 다음에 2개, 3개, 3개가 될 거고요. A0의 length는 5개.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해서 length도 함께 표현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당을 시키게 되면 과연 메모리상에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 보시면 우선 초기에 여러분들이 X 혹은 A나 B나 C를 얘기하는 겁니다. 걔를 가지고 메모리를 할당시키면 런타임 스택 영역 무조건 4바이트라고 했습니다. 얘가 할당이 될 거고요. 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차원적으로 지금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인 거 보니까 얘는 아니지. 얘가 나타내는 2차원 배열에서는 앞에 게 무조건 4바이트입니다. 지금 여기에 선언된 이 X는 어떻게 선언되어 있는가 하고 동일하냐면요. 요 아래쪽에서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지금 저 예시에서는 한 바이트짜리니까 바이트 배열 X는 new 바이트 몇 행 몇 열인지 볼까요? 자, 보면 여기 00이니까 값을 주지 않았다는 거고 각각이 2개씩이네요. 여기는 X1이 아니라 2입니다. 잘못 적었네요. 그래서 얘가 바이트로 해서 3개 3행 2열의 공간이네요. 자, 보면 3행 2열 이렇게 선언된 거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선 첫 번째 X는 몇 바이트냐면 4바이트로 런타임 스택에 할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X.length는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그죠? X가 나타낼 수 있는 공간 3개. 자, 얘부터 한번 볼게요. X는 4바이트고 런타임 스택 영역에 할당되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X는 4바이트고 런타임 스택 영역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당된 것이 가르치는 길이가 몇 개냐? 라고 하면
지금 얘가 지정하고 있는 x가 지정하고 있는 길이는 3개네요. 그래서 3개의 공간을 일단 먼저 할당을 시킵니다. 그래서 3개, 1개, 2개, 3개의 시작 주소인 10억 번지를 얘가 기억을 하고 있겠네요. 그래서 요만큼 요 3개를 우선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개의 각각의 공간들도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고 또 다른 어딘가의 주소를 기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4바이트입니다. 여하튼 자바에서 어딘가의 주소를 기억하는 공간은 무조건 4바이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각각은 또 누구를 가르치느냐? 라고 했을 때 여기에 x의 0번째는 실제 공간인 1바이트짜리 2개, 1바이트짜리 2개. 왜 1바이트짜리 2개냐면 바이트라는 자료형이 1바이트죠. 그래서 1바이트짜리 2개를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1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1바이트짜리 2개. 실제로 이 각각의 공간들이 나타내는 2개의 공간이 실데이터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x의 2번째도 역시 마찬가지 1바이트짜리 2개의 공간을 나타내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x의 0번째, x의 0번째도 11억 번지다 라고 하면 요게 11억 번지잖아요. 여기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 x의 1번째는 12억 번지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서 12억 번지. 얘는 13억 번지. 이러한 식으로 해서 각각의 공간이 1바이트짜리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요 공간들을 지칭하고 있더라 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요거 2번인데 잘못 적었다라고 했는 거죠. 책에도 아마 잘못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2번으로 해서 요 각각의 영역들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로 메모리가 할당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모리도 사실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거보다 코드를 봤을 때 이 x라는 것은 어딘가를 참조하는 주소의 시작점이고 그리고 얘가 참조하는 주소는 바로 첫 번째에 있는 여기까지를 참조하고 이게 다차원 배열일수록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실제 공간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만 실제 데이터 공간, 우리가 선언한 데이터 공간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레퍼런스형으로 4바이트로 어딘가의 주소를 참조하는 형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로 프로그램할 때 이러한 배열들을 종종 사용하게 될 텐데요. 사용할 때 물론 그냥 일반적으로 쓰다 보면 뭐 배열이 어렵거나 쉽거나 뭐 이런 개념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배열을 바라보느냐 이해하지 않고 배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형태를 좀 기억하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서는 배열과 열거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었는데요. 자, 배열이란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자료형을 메모리상에 연속적으로 쫙 나열시켜 놓고 숫자의 변화만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방식. 그게 배열이었습니다. 열거형이라는 거는요. 열거형은 배열처럼 공간을 나열해 두고 데이터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떤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스태틱한 값 정적인 값을 선언해두고 이름으로 불러다가 쓸 수 있는 방식 그게 열거형이었죠. 실제 메모리상에서는 열거형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차원 배열을 선언할 때는 배열 참조와 함께 선언을 하고 사용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new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사용하거나 값을 직접 할당할 수 있었죠. 주의할 점은 뭡니까? 자, 배열은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new로 초기화하든 값을 초기화해서 주든 이제 그러한 방법들을 아셔야 되고요. 다차원 배열을 선언할 때는 역시 1차원 배열의 나열하고 똑같았죠. 주의할 점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다차원 배열에서는 가장 마지막 데이터 공간, 가장 마지막 배열 참조 요소만이 실제 데이터를 나타내고 그 중간에 있는 요소 참조들은 전부 다 어딘가의 주소를 나타내는 참조의 공간이다. 그래서 마지막 배열 공간이 선언되기 직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기억해두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초적으로 학습하셔야 될 자바의 기본적인 정보고요. 이제 요 다음 라운드부터는 사실 지금까지의 과정은 자바든 일반 C 언어든 아니면 파이썬이든 다른 랭귀지에서도 유사하게 다뤄지는 부분인데 다음 파트인 클래스 파트부터는 좀 더
특이한 점, 그러니까 C화하고는 좀 유사하겠죠. C++하고는 유사하겠지만 다른 언어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그러한 형태인 클래스 파트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파트 1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